오늘은 11살 연하연인과의 맺지 못한 사랑에 대한 시로 유명한 당나라 여류시인 설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마음으로 맺지 못한 사랑이 마당에 서 있는 오래된 오동나무 한 그루, 그 줄기는 구름속까지 치솟았네. 정원의 오동나무 아래에서 더위를 피하던 서른이 갑자기 깨달은 듯한 표정으로 낮게 시를 읊었다. 그러자 겨우 8살밖에 되지 않은 그의 딸 설도가 바로 아버지의 시에 화답하듯 대구를 맞추었다. 가지는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새들을 맞이하고 나뭇잎은 불어오는 바람을 배웅하네. 서른은 매우 기뻐했다. 그의 어린 딸이 타고난 천재성이 자랑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또한 걱정이 되었다. 자신이 쓴 시가 딸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후 정직하고 바른 말을 하던 서른은 조정의 대신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사천지방으로 좌천되었다. 가족들은 번성하던 화려한 장안을 떠나 험난한 산과 강을 건너 성도로 이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른은 외교사절로 남조에 갔다가 악성 말라리아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그 당시 설도는 겨우 14살이었고 가족은 큰 어려움에 처했다. 그녀는 음악에 능통하고 시와 노래에 뛰어난 재능을 가졌으며 타인의 말을 잘 이해하는 지혜까지 갖추었다. 또한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그녀는 16살에 기생의 명부에 이름을 올리며 관기가 되었다. 그녀의 아버지 서른이 예감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역사 속 기녀를 주로 두 부류로 나눈다. 예기와 색기. 이 분류에 따르면 설도는 예기 중에서도 시기에 속한다. 과거 벼슬길에 오른 많은 선비들은 문화적 바탕이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인의 미모보다 예술적 재능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으며 말재주가 뛰어난 여인의 재치와 통찰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설도 자신이 지은 시가 500여 편에 달하지만 그중 90여 편만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예기로서의 면모를 파악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성당시대의 최대 영역을 역사 지도에서 보면 당시 이 나라의 위세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위세는 당나라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역사와도 일맥상통한다. 설도를 포함한 여러 여류 시인들도 이 같은 역사적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그들이 가진 재능의 크기와는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들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부족했다. 이는 역사 속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재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얻지 못한 여성들의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하늘이 내린 시적 재능으로 설도는 절도사로 부임한 위고를 놀라게 했다. 정원 원년, 즉 785년의 위고는 첫 잔치에서 설도에게 즉흥적으로 시를 짓게 했다. 붓을 들고 종이를 펼친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침착하게 시를 써내려갔다. 고당으로 가는 길에 들어서니 날뛰는 원숭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멋진 풍경이 끝없이 이어지고 들꽃의 향기가 난다. 무산의 경치는 여전히 송옥이 묘사한 것처럼 아름답고 흐르는 물소리는 마치 초양원이 흐느끼며 오는 소리 같다. 슬프구나. 사당 앞에 있는 수많은 버들가지가 봄이 왔음을 알리며 미인의 눈썹과 아름다움을 견주어 보다니. 고당은 무산의 매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장소를 의미한다. 사천지방의 문화 수준은 당연히 장안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위고는 이곳의 정신문화를 향상시키고자 했다. 이미 설도의 명성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초대해 시문의 수준을 직접 평가하고자 했다. 제목 없이 시 한 편을 요청한 위고는 알무산묘라는 시를 보고 크게 놀랐다. 이렇게 멋진 시를 즉석에서 지어냈다니 위고는 감탄하며 손바닥으로 잔치상을 치기를 멈추지 않았다. 위고는 그녀에게 공문서 작성을 즉시 맡겼다. 설도에게 이런 일은 아주 쉬운 일이었다. 문학적 재능과 꼼꼼하며 틈새 없는 성격이 더해져 공문서는 흠잡을 데 없이 완성되었다. 위고는 중요한 인재가 사소한 일에 사용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여성이었고 여성이 그 직책을 맡은 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었다. 그럼에도 당시 사람들은 그녀를 여교서라 칭하며 그녀의 학식을 칭송했다. 위기는 종종 자신이 높아졌을 때 시작된다. 그 중심에는 종종 오만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 위고의 총애를 받고 있던 설도도 예외는 아니었다.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했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감히 내게 뇌물을 건네? 라고 생각했다. 그래, 나도 크게 받아주마. 그녀는 받은 뇌물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부 상부에 바쳤다.
그녀의 행동은 지나치게 심했다. 위고는 불만을 품고 결국 크게 화를 내었다. 그는 그녀를 송주로 추방했다. 이곳은 서남쪽 변경에 위치하며 항상 소란스러운 곳이었다. 두려움에 질린 그녀는 자신의 경솔한 행동과 오만했던 과거를 후회하기 시작했다. 연작시 심리시는 특정 상황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심리시는 시의 형식 중 하나로 모두 10편으로 구성되며 각 편의 제목에는 공통적으로 이 자가 포함된다. 각 편의 자 앞부분은 시인 설도를, 뒷부분은 그녀가 의지했던 위고를 대비하여 표현한 시어이다. 이 중에서 어리지, 즉 연못을 떠난 물고기에 대해 살펴보자. 늦가을 깊은 연못에서 몸을 뛰어올리며 즐겼고 언제나 붉은 꼬리를 흔들며 낚시바늘과 장난쳤지요. 연꽃을 함부로 꺾은 후에는 이제 맑은 물에서 유영할 수 없게 되었어요. 심리시를 받아 읽은 위고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설도는 성도로 돌아갈 수 있었다. 자신을 다시 꼼꼼히 살핀 그녀는 기생의 삶에서 벗어나 자유를 택했다. 이제 그녀는 성도 교회의 완화계 인근에 자리를 잡고 정원의 비파나무를 가득 심었다. 사랑은 예고 없이 설도에게 찾아온 것이 원화 4년 3월의 어느 날이었다. 당시 명성이 높았던 31세의 원진은 좌천되어 감찰어사로 지방을 순시하다가 설도의 명성을 듣고 스천 지역에 방문하여 그녀를 만났다. 설도는 원진보다 11년 연상이었지만 두 사람은 시를 나누며 사랑을 키웠다. 그들은 석 달 동안 꿈같은 시간을 보내며 설도는 원진과의 애정을 담아 100여 편의 연시를 남겼다. 당시 그들의 연애는 큰 화제가 되었다. 중년의 설도는 이상적인 젊은 원진에게 모든 것을 바칠 만큼 깊이 사랑에 빠졌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얼마 후 두 사람은 서로의 둥근 벼루를 반으로 나누어 간직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고 이별을 약속했다. 원진은 옛날 스승인 위하경을 만나 그가 기생을 좋아한다고 비난하며 자신의 딸과 결혼하기를 원했다. 나중에 원진과 설도는 성도에서 만났고 위씨의 딸은 원진을 향한 사랑으로 그의 벼루를 강물에 빠뜨렸다. 설도는 자신의 한계와 원씨 가문과의 충돌을 인지하고 위씨의 딸이 원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이 끝나는 고통을 겪었다. 원진은 위씨의 딸과 결혼했고 설도는 혼자 남아 어려운 시대를 홀로 견뎌야 했다. 이는 그들이 나이와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진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으며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끝이 났다. 설도는 시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원진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직접 만든 붉은 종이에 시를 적어 보냈고 이는 후에 많은 이들에 의해 모방되었다. 사람들은 이 종이를 설도전이라고 불렀다. 설도는 40세에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지만 이미 그때는 시들어버린 꽃과 같았다. 이후 금강나루에서 떠나는 원진을 만났지만 둘은 말없이 이별을 고했다. 원진은 유채춘이라는 배우와 사랑에 빠졌고 설도는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않기로 결심하고 홀로 살았다. 그러나 설도는 원진과 함께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그를 사랑했다고 전해진다. 덧붙여 춘망사 4편 중 한 편은 김소월의 스승인 김한서가 번안해 현재 이 땅에서 동심초라는 가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녀는 사랑했던 다홍색 치마를 벗고 잿빛 도포로 갈아입었다. 그녀가 거주하는 완화계 주변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이고 시끄러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평온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인생의 황혼기에 스천성 청도시 서쪽 외곽의 완화계로 이주했으나 세상은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았고 결국 완화계를 떠나 벽계방으로 이사하여 음시루라는 누각을 지어 그곳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냈다. 스찬성 성도시의 망강루 공원에는 설도의 무덤과 그녀의 이름을 딴 우물인 설도정이 있다. 설도정의 물로 빚은 술은 설도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11살의 나연인 원진과 맺지 못한 슬픈 사랑을 시로 승화시킨 당나라 여류시인 설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